요즘 세계 스마트 시티 순위를 보면요. 중국 도시들의 성장세가 정말 무섭습니다. 아니,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? 오늘 바로 그 비밀, 중국의 전략적 청사진을 한번 제대로 뜯어보겠습니다. 자, 이 성장이 얼마나 놀라운지 숫자로 한번 볼까요?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소 IMD 데이터를 보면 2019년에 30위였던 베이징이요. 5년 만에 13위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.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그 사이에 스마트 시티 강자로 불리던 우리 서울까지 제쳤다는 거예요. 이건 그냥 순위가 좀 오른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죠. 그러니까요. 도대체 어떻게 중국 도시들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까지 똑똑해질 수 있었을까요?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. 그 첫 번째 비밀, 바로 국가 차원의 아주 치밀한 설계에 있습니다. 중국은 그냥 도시 몇 개 똑똑하게 만드는 데 그친 게 아니고요. 시간이 흐르면서 전략 자체를 계속해서 진화시켰다는 거죠. 이게 뭐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. 보세요. 2012년에는 일단 시범 사업을 많이 벌이면서 양적으로 확장을 했고요. 2014년에는 중앙정부가 딱 잡고 이걸 국가 전략으로 끌어올렸죠. 그리고 2016년 바로 이때가 결정적인 전환점입니다. 신형 스마트 시티라는 새로운 개념을 들고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기술 자랑 그만하고 이제 시민들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하자 이거예요. 그러니까 전국에 깔아놓은 시범 사업들이 거대한 실험실이 된 셈이죠. 근데 아무리 계획이 좋아도 실행할 힘이 없으면 소용없잖아요. 이 거대한 그림을 현실로 만든 핵심 엔진, 바로 도시와 산업 그리고 학계가 하나로 뭉친 아주 독특한 파트너십 모델이 있었습니다. 바로 여기서 중국 스마트 시티의 비밀병기라고 할 수 있는 게 등장합니다. 바로 시산학이라는 건데요. 글자 그대로 도시, 산업, 학계가 한 팀처럼 움직이는 일종의 공생관계를 말하는 겁니다. 정부의 기획력, 기업의 기술력, 대학의 연구 역량. 이 세 가지가 정말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거죠. 이게 어떻게 돌아가냐면요. 아주 체계적이에요. 일단 정부가 제도적으로 지원하면서 판을 쫙 깔아줘요. 그럼 화웨이나 센센트 같은 거대 IT 기업들이 자본이랑 기술을 들고 와서 컨소시엄을 이끌죠. 이게 진짜 완벽한 윈윈 구조인 게 도시는 최첨단 시스템을 얻어서 좋고 기업들은 이걸 성공 사례로 만들어서 다른 국내외 시장으로 뻗어나갈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론은 이쯤 하고 실제 도시에서는 이 모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? 첫 번째 주자는 바로 꼼꼼한 계획가 상하이입니다. 상하이의 전략은 세 글자로 요약됩니다. 3화. 바로 디지털화, 네트워크화, 지능화예요. 도시의 모든 걸 디지털로 촘촘하게 연결해서 진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거죠. 성과를 한번 보세요. 오지 기지국만 6만 8천 개가 넘고요. 일망통판이라는 원스톱 행정 서비스는 1년에 처리하는 민원이 무려 3억 건이 넘습니다. 이건 뭐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수준이죠. 상하이가 현재의 도시를 더 완벽하게 만드는 데 집중했다면 이번에 볼 선전은 아예 미래 도시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. 기술혁신의 심장, 선전 이야기. 지금 시작합니다. 선전이 내세우는 가장 핵심적인 개념, 바로 디지털 트윈입니다.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현실 도시랑 똑같이 생긴 쌍둥이 도시를 가상 공간에 만들어 놓는 거예요.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받아서 움직이는 정말 고도로 발전된 심시티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. 이걸로 뭘 하느냐? 교통 문제나 재난 상황 같은 걸 가상 세계에서 먼저 수백, 수천 번 시뮬레이션 해보고 가장 좋은 해결책을 찾아서 현실에 딱 적용하는 거죠. 그러니까 두 도시를 비교해보면 접근법이 확실히 다르죠. 상하이는 기존 시스템을 디지털로 업그레이드하는 체계적인 방식을 썼다면 선전은 디지털 트윈 같은 신기술로 도시를 아예 새로 설계하는 혁신적인 길을 택한 겁니다.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중국이라는 큰 틀 안에서도 각 도시의 특성에 맞게 이렇게나 다른 성공 모델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런데 말이죠. 이런 멋진 청사진 그리고 완벽한 파트너십, 이게 다가 아닙니다.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든 가장 근본적인 이유, 이 거대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남아 있습니다. 바로 상상을 초월하는 막대한 투자입니다.
자, 첫 번째 숫자입니다. 57.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? 전 세계 64개의 핵심 기술 분야 중에서 중국의 연구 논문이 세계 1위를 차지한 분야의 숫자입니다.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. 스마트 시티를 돌리는 거의 모든 기반 기술에서 중국이 이미 세계를 이끌고 있다는 얘기예요. 다음 숫자는 이건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입니다. 34조 2천억 위안. 이게 어디 국가의 예산이 아니고요. 선전이 속한 광둥성 딱 한 곳에 1년치 R&D 예산입니다.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하죠. 바로 이 상상조차 힘든 돈이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모든 성공을 뒤에서 밀어주는 진짜 힘인 겁니다. 그리고 이런 어마어마한 투자는 비단 광동성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.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이징, 상하이 같은 주요 도시들 전부 R&D에 엄청난 인력과 예산을 쏟아붓고 있어요. 이건 그냥 도시 몇 개가 열심히 하는 수준을 넘어서 나라 전체가 미래 기술에 그야말로 올인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죠.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결론으로 향합니다. 서울연구원의 한 보고서가 그 핵심을 정확하게 짚었더라고요. 중국 스마트시티의 국제 경쟁력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공생적 시산학 시스템의 직접적인 결과이다. 바로 이겁니다. 오늘 우리가 파헤친 비밀의 핵심이죠. 정부가 큰 그림을 그리고 거대 기술 기업이 그걸 현실로 만들고 막대한 투자가 그걸 뒷받침하는 모델. 중국에서는 확실히 통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. 이 방식이 과연 전 세계 다른 도시들, 어쩌면 우리가 사는 바로 이 도시의 미래 청사진이 될 수도 있을까요?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.